유니버셜 웨이트 타로와 신화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4번 황제 카드입니다. 자, 세 번째 카드가 신화 타로의 모습이고,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클래식 타로인 마르세유 카드입니다. 이것은 다른 웨이트 계열의 황제 카드의 이미지를 참고로 보여드리고요. 이 마르세유 카드에서는 황제 카드 다리가까지 4자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4번에 배정이 되죠. 황제 카드가. 자, 여기 독수리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지구를 들고 있고, 이제 왼쪽 어깨에 독수리, 오른쪽에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카드 이미지를 살펴보자면 넓은 근육질 어깨와 가슴을 가진 성숙한 남자의 모습이고, 풍성하게 흐르는 머리와 턱 수염은 젓갈색이죠. 생기 있게 표현한 것 같죠. 그의 눈은 맑은 하늘색입니다. 산 정상에 황금의 옥좌에 앉아있고 금색 태가 둘러진 보라색 곤포를 입고 있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세 개의 번개를, 그리고 왼손에는 지구를 들고 있고, 어깨 위에는 제우스의 심볼인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번개는 제우스의 권능의 상징입니다. 이는 번개의 두려운 장엄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번쩍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우스는 바로 영감과 번쩍이는 창조적 비전의 신이고, 번개는 진리에 대한 계시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수리는 날카로운 시력과 다른 어떤 새보다 높게 나는 능력 때문에 맹금으로서의 독수리는 또한 제우스의 공격성과 정복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제우스는 위대한 신들의 왕 또는 만물의 아버지, 세계의 창조자, 신과 인류의 통치자라고 불리죠. 자, 일단 제우스의 태생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티탄족의 신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서 태어나죠. 크로노스는 언젠가 그의 아들 중 하나가 자신을 권좌에서 밀어낼 것이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자식을 낳으면 눈도 뜨기 전에 무조건 다 삼켜버렸죠. 레아가 6번째 제우스를 임신했을 때에는 몰래 도망가서 제우스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돌을 이불에 싸서 아들이라고 속이고 크로노스한테 줬고요. 그것을 삼켰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제우스는 성인이 되고 술 시중꾼으로 가장해서 크로노스를 찾아갑니다. 약을 몰래 술에 타서 아버지에게 먹였습니다. 그러자 크로노스의 입에서는 그동안 삼켰던 5명의 자식들이 상처 하나 없이 다 토해져 나왔다고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제우스는 5명의 형제 자매와 함께 아버지에게 대항을 했고, 권좌에서 몰아내서 새로운 통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상의 신들과 인간은 자신이 통치하게 되고, 또 지하는 하데스에게 통치권을 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올림푸스 산을 자신의 거처로 만들고 자신의 절대 법에 복종하도록 신들의 위계 질서를 수립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비와 우박을 내리고 천둥과 벼락을 치고, 특히 벼락은 그가 인간과 신들의 잘못을 응징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우스는 최고의 권능과 힘으로 세계의 질서와 정의를 유지했고, 또 신들에 맞서서 신과 인간들이 행복과 불행을 분배하고 운명의 섭리를 수호한 신입니다. 그렇지만 제우스 자신도 운명에 영향을 받는, 운명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우스의 상징인 천둥 번개는 그의 욱하는 불같은 성질과 방탕한 기질을 또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우스는 수많은 여성들을 유혹했고, 그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식을 낳았죠. 그래서 정말 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식을 낳았는데요. 제우스의 자식 중에 아테나, 정의의 여신, 또 운명의 여신 모이라이, 또 여사제 페르세포네, 아프로디테, 아레스, 아폴론,
아르테미스, 헤르메스, 디오니소스, 페르세우스, 헤라클레스, 헬레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아이를 낳았고, 또 이 제우스의 부인은 누이죠. 누나인 헤라인데, 헤라는 재밌게도 결혼의 수호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심이 엄청났고, 제우스가 바람 피울 때마다 어떻게든 그 자식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죽이거나 아니면 미치게 만들거나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제우스의 엄청난 그 권능 그리고 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4번 그 황제 카드의 이미지를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제우스 역시도 첫 번째 낳은 자식이 본인보다 더 뛰어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제우스 역시 그 아이를 임신한 메티스를 그냥 부인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렇지만 제우스 안에서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 헤파이토스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도끼로 치자 거기에서 이제 고함을 지르면서 그 아테네가 튀어나왔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머리에서 나온 신이 또 아테네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4번 황제 카드는요. 바람둥이 카드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이 황제 카드가 자 보시면 뒤에 이 산이 있는데요. 산에 나무 한 폭이 없는 굉장히 메마르고 황량한 산입니다. 그리고 이 의자는 딱딱한 돌로 된 의자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있기 불편한 의자입니다. 그에게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고 그 본인 자신이 어때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언제나 마음이 불안하죠. 왜냐하면 자신도 역시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지지자들이 사실은 그 자연스럽게 세습이 되어서 왕이 됐거나 많은 지지자들이 있어서 자신을 왕으로 추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됐기 때문에 늘상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 자체도 어때요? 딱딱한 돌의자에 긴장감이 넘치게 앉아있고 자, 이 옷 속에 갑옷을 입고 있어요. 자,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 사람은 바로 전쟁터로 나갈 수 있게끔 아니면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복장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화타로에서의 이제 이 지구는 이렇게 동그란 황금 구슬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요. 이쪽은 또 번개를 다른 이렇게 상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 이게 뭐냐? 이게 학문적으로 또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카드를 뽑았을 때 순간 여러분 눈에 이게 뭐로 보이는지 또는 이게 뭐로 보이는지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이제 심리적 차원에서 볼 때 제우스는 뭐냐면 부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떤 권력, 그 다음에 어떤 신들의 통치자이지만 이게 가정으로 오면 가정의 통치자인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영적인 이상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조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성취욕, 권위, 야망, 목표 이런 것들을 구현시키는 것. 그리고 남성 원리. 자, 우리가 여황제 카드에서는 어머니의 양육과 그죠? 그다음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징을 하는데요. 이 카드는 그것과 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아버지는 자기 존중심을 키우고 인생의 도전에 맞서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우스는 어쨌든 약자와 그런 좌절한 사람을 보살펴 줍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권위가 도전을 받거나 그가 만든 법이 깨지면 굉장히 분노하면서 징벌합니다. 그죠? 번개로서.
그래서 이 황제는 심리적인 차원에서 경직되고 독선으로 표현되는 어두운 측면도 가지고 있고요. 또는 긍정적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러한 능력, 그리고 어떤 것을 사람을 지배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 카드가 좀 부정적으로 가게 된다면 완고함과 지나친 통제려 하려고 하는 것과 파괴력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오래된 그 구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낡고 그리고 바꿔야 될 어떤 것을 개혁하고 새롭고 굉장히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 그리고 이러한 황제의 존재가 없다면 그러한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충동에 휩싸이고 맹목적으로 살게 됐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틀을 잡아주는 존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숫자입니다. 4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적인 이상을 실제 현실에 구현한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황제 카드는 물질 세계의 왕이기 때문에 그 교황 카드가 이제 5번에 나오는데, 교황 카드는 정신 세계의 가장 높은 존재라면 이 황제 카드는 지극히 현실적인 물질 세계의 왕입니다. 그래서 매우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삶의 안정을 구축해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권위적이면서 어떨까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셀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죠. 책임감이 강하고 그리고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볍게 연애한다든지 즐기기 위한 연애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존재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막 즐기거나 방탕하거나, 물론 제우스는 방탕했지만 황제 카드로 표현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방탕하거나 끼가 많거나 여러 여자를 뭐 사귀거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이 황제에게는 그런 것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자신이 사회 속에서 내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를 유지해가고 내가 탄탄한, 그걸로 인해서 탄탄한 나의 삶의 거처를 마련하고 삶의 안정감을 갖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의 과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눈동자를 보시면 한쪽으로 쏠려 있고 황제이지만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래서 늘상 노심초사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죠. 그래서 상당히 근면하고 성실할 수 있고요. 뭐 이러한 남편이나 이러한 애인이라면 책임감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은 재미있거나 매력적이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번개로 상징되는 제우스이기 때문에 엄청 욱하는 기질이 있고 잘못하면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평소에는 과묵하고 이렇게 사사롭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잘 안 하지만 정말 화가 났을 때, 한 번 화났을 때 엄청난 폭발적인, 주변 사람이 막 벌벌 떨 정도로 무서운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제우스가 인간 세계와 신들 전체의 통치자였던 것처럼 이것은 한 가정의 아버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가족의 가장의 역할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고, 또 간혹은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황제 카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어때요? 자신의 가정을 이끌고 책임져야 되는 가장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한 존재다. 또는 자기 남편을 황제로 뽑았을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대 권력을 지닌 사람이 제우스이기 때문에 어때요? 절대 권력의 소유자이니까 남편한테는 일단 꼼짝 못한다고 봐야 되죠. 가끔 남편 눈치를 보고 큰 결정은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여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황제의 카드가 단지 남편으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뭐 다른 여러 인물로도 물론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자, 제우스에 관한 신화와 황제 카드 연결을 해보시고, 제우스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 그러니까 그 태어날 때에 이제 몰래 이제 숨겨져서 태어났는데, 이 제우스가 왕이 된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기억해 보시면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 네, 그리고 이 황제, 여러분이 황제가 됐다면 만약 황제 자리에 올랐을 때는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 자신의 절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죠? 자신의 그런 지배력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와 아마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요?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좀 더 실전에서 해석이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황제 카드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